베트남 남자들을 보면 그다지 군대를 갔다 온 느낌도 없고 하노이나 호치민 등 대도시라 하더라도 휴가 나온 군인들도 안 보이는 등 베트남 군대 생활은 잘 알려지지 않아 궁금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베일에 쌓인 베트남 군대 생활에 대해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군대 이야기를 한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베트남 군사력은 세계 22위,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 2위에 해당하는데요. 2022년 기준 베트남 병력은 현역 48만, 예비역은 500만 명이며 가상주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도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중국, 미국 등 그간 강대국과 싸워도 지지 않고 이겨왔던 자국 인민군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합니다. 2021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냐는 조사에 96.4%가 싸우겠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조사 대상 79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인민군은 전통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을 중시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중국 침략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경험을 바탕으로 특유의 정글 등 평소 잘하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이 특히 유명합니다. 다만 베트남은 세계 20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1950년대부터 80년대에 도입한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이라 요즘같이 드론 앞에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고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실제 전투력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베트남 외교 원칙은 첫째,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베트남의 외국 군대를 허용하지 않으며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불 정책이 핵심입니다. 베트남 인민군 역시 이 사불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적인 러시아의 파병 요청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이 원칙에 따라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파병도 하지 않고 동맹과 같이 연합 세력도 구축하지 않아 미래가 불안한 안보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념을 같이 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지만 1983년 베트남이 중국과 무력 충돌 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절하였고 베트남 역시 우크라이나 파병 요청에 거절한 바 있는데요. 실제 베트남이 우려하는 중국 침공이 시작될 경우 전통 우방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베트남을 적극 지원해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베트남은 주적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 침공을 대비해 베트남에서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미국, 인도,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도 군사적 협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도 한국과 같은 징병제 나라인데요.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입니다. 베트남 남성이라면 18세부터 25세까지 베트남 인민군 현역 입대 대상인데요. 표면적으로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베트남은 예상외로 병역에 대해 무척 느슨합니다. 현재 인구 5,170만인 한국은 안보를 위한 필수 병력인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신규 입대자가 최소 20만 명 이상 필요한데요. 그러나 출산율이 0.7%도 되지 않는 현 시점에 2022년 출생아는 25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녀 성비가 1대1임을 감안할 때 여아를 빼면 20년 뒤에 입대 가능한 남자아이는 12만 5천만 밖에 되지 않아 매년 필수 신규 입대자 20만 명에 한참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 징병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역시 병력이 한국과 같은 50만 정도이지만 넘사벽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구가 1억 명입니다. 또한 1억 인구 중 60%가 35세 미만일 정도로 젊은 나라인데요. 이에 징집 대상자가 넘쳐나 병력 수급에 한국보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이에 군대 면제율이 한국이 2.2%에 불과하지만 베트남은 무려 30% 가까이 될 정도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 베트남 남자 중 실제 군대를 갔다 온 비율은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자랑하던 베트남은 경제개발에 좀 더 집중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 규모를 대폭 줄였는데요. 안 그래도 입대 인력이 넘쳐나는 상황에 군대 규모 역시 줄이는 정책으로 사회적인 온도차가 확실히 한국보다 낮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도 군대를 기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인 베트남은 대학생, 유학생들은 나라의 고급 인력이라 하여 학업 기간 동안 입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찌됐던 28세까지 버티면 병역이 자동으로 면제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를 악용하여 수많은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추가 학업, 휴학, 시험 재응시 등 학업을 빙자한 갖가지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수많은 병역 연기 상황에 베트남 병무청은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대학생이 마음만 먹는다면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단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군고위급에 돈을 뒤로 먹여 군대를 안 간 케이스는 베트남 사회에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학에 입학할 형편이 안 되거나 집안에 돈이 없는 저소득층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냐는 차별 논란이 베트남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택도 없는 소리지만 문신 역시 베트남에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이에 베트남에 오면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건달도 아닌 것 같은데 20대도 안 된 아주 앳된 베트남 청년들 몸에 문신이 가도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군대는 군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있을 정도로 군 인력을 이용한 영리사업도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해당 지역의 이권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군사훈련뿐만이 아니라 이권사업과 관련된 기술훈련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학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제대 후 군인맥을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등 군에 입대하여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젊은이들은 병역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위화감이나 불만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다음해 2, 3월 동시에 입대하는데요. 예전 입대하던 그날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던 이들과 헤어져 미어지는 슬픔, 앞으로 닥칠 막연한 군대 생활의 두려움 등 슬프지만 마냥 슬퍼할 수도 없는 만감이 교차했던 그 심경이 지금도 눈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데요. 베트남 장병들의 입소 현장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입대 날이 달라 다양한 월군번이 있어 제대 날도 각자 다 틀린 한국 장병과는 달리 베트남은 동기라면 입대 날이 모두 같아 제대 날 역시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요. 베트남은 내무 생활 중 아직까지 구타가 만연해 한국의 8, 90년대 군대 문화를 떠오르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언론을 장악하여 그동안 군대 내부 사건 사고는 거의 노출되지 않아 대중들은 실제 군생활에 대해 사실상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최근 장병들이 일과가 끝난 자유시간 휴대폰을 사용해 유튜브나 틱톡 등 각종 SNS상의 부대 내 폭행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 영상들이 베트남 군 당국이 손 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최근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베트남 군 당국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예전 군대 생활에서 받았던 월급이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군대 월급 2만 원을 차곡차곡 모아 휴가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비에 항상 보태 썼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데요. 베트남 병사는 월급으로 현재 13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는 13개월 이상 복무하면 출발일 복귀일 제외하고 10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 밖에 직계가족이 사망하는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5일간의 별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 상황에 따라 휴일과 주말에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개인 시간과 외출이 보장받고 있는데요. 베트남 대도시는 공안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군대는 국가방위를 위해 외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휴가나 외출 시에도 군복 대신 사복을 입도록 장려하여 휴가 나온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과 쉽게 구별이 어려운데요. 때문에 베트남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도시 일상에서 군복 입은 군인을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이점은 베트남 부대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재료를 자체 조달하고 있는데요. 부대 내 공터에서 텃밭, 돼지우리, 닭장, 물고기, 양식장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합니다. 부대마다 식량 자급률이 다르지만 보통 채소류는 90에서 100%, 고기류는 70에서 80%, 생선류는 20에서 30% 정도 자체 조달이 가능합니다.
식량 자급률이 높은 부대는 표창을 줄 정도인데요. 그 결과 베트남은 병영 농장이 활성화되어 군대에서 소, 돼지, 닭은 기본으로 사육하며 염소, 사슴, 멧돼지, 타조까지 사육하는 군부대도 있을 정도입니다. 베트남군은 자체 병영 농장으로 부대 예산을 절약하고 군 장병의 기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장병들의 제대 후 진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병역 의무가 없지만 지원자에 한해 일반 사병으로 입대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한 달간 군사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베트남 여자가 군대에 간다고 하는 건 대부분 이 한 달짜리 군사훈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일갈로 군대에 가는데요. 이 시기 대학 캠퍼스에 가면 여학생들이 가방을 잔뜩 들고 군대로 가는 전세버스에 단체로 탑승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듯 비정한 표정의 일반 남성의 입대 현장과는 달리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셀카를 찍는 등 군대 가는 것이 아닌 캠핑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분위기는 무척 흥미로운데요. 군대에 입소한 여대생들은 안보교육, 응급처치는 물론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는데요. 총으로 하는 유격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대 캠프 같은 느낌의 분위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한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어 의외로 베트남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에 7, 8월쯤 되면 국방색 군복을 입은 앳된 베트남 여대생들의 셀카 사진이 베트남 SNS 여기저기에 올라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베트남 군대 생활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쉽지만 베트남 군대 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좀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베트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